피곤하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뭐 간단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커피인 것 같아요. 커피를 마시면 왜 피로가 풀릴까요? 커피 안에 카페인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들 피로회복제로 마시는 바카스 있잖아요. 바카스 안에도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카페인이라고 하는 건 알카로이드계의 각성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각성제는 우리의 중추신경으로 바로 올라가서 우리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피로를 회복해주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면 피로가 회복되어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카페인이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커피에 많이 들어있는데요. 커피를 마시게 된 계기가 있는데요. 양치기가 밤을 새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마시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알려졌냐면 양들이 풀을 뜯다가 커피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네들이 밤에 잠을 자지 않을까라고 목동이 생각을 해봤더니 낮에 커피 열매를 먹은 양들은 잠을 안 잤던 거예요. 커피 열매를 목동들이 먹기 시작하면서 알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동들이 밤에 커피를 마시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낮에는 풀을 뜯고 다니느라고 조용했던 양들이 밤에는 한데 모여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늑대와 같은 포식자들이 나타나서 양을 다 물어가거든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동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거든요. 밤에 잠을 자지 않는 목동들은 여러 가지 악기들을 많이 다루게 되고 시를 읽게 되고 별을 관찰하는 그런 습성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조금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예. 그러면 카페인이라는 거는 정말로 피로 회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피로 회복이 된 것처럼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커피를 아주 적절하게 마셨을 때는 피로 회복에는 실제로 도움이 됩니다. 신진대사를 촉진함으로 인해서 피로 물질들을 없애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많이 마셨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 술에 취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앞에서 각성제라고 말씀드렸는데 뇌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카페인이 뇌를 계속 깨워서 마치 나는 졸린데 안 졸린 것처럼 느끼게끔 그렇게 허상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커피를 많이 마셨을 경우입니다. 한 잔 마시면 좀 피로 회복이 되는데 예. 바카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예. 그거를 자꾸 마시게 되면 한 잔이 두 잔 되고 한 잔 마셨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고 그러니까 카페인 중독? 예. 카페인 중독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커피 중독 또는 카페인 중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카페인이 바로 각성제이기 때문입니다. 각성제의 그 각자가 깨울 각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또는 우리의 뇌를 깨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의 뇌를 자극해서 깨어있게끔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자극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극은 더 큰 자극을 원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게 우리 뇌의 특징이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중독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항상 모든 자극은 중독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운동도 중독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육을 자극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면 중독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김종국 씨 같은 경우에는요, 운동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몸이 아파요. 또 컨디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나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몸이 더 아파지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머리 나빠진다 그래서 커피를 못 마시겠는데 실제로 그 말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각성제에 의해서 뇌가 자극되다 보면은 각성제가 없어졌을 경우에는 뇌가 움직이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뇌가 발달되어지는 상황이 있었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카페인을 피해야 되는데 어쩌면 아이들은 그렇게 커피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먹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카페인이고 커피입니다. 내가 카페인 중독인가? 라는 걸 알 수 있는 뭔가 체크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모든 중독 현상은 그것을 멈췄을 때 금단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금단 현상이
집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지 않는 날은 집중이 안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내가 카페인 중독이 됐구나 이렇게 의심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무기력해지고 힘이 나지 않고 우울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내가 커피가 중독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식사를 하고 났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카페인 중독을 의심해 보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 날 유난히 피곤하고 졸립다 이러면 중독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한 잔 정도 마시는 거는 중독인가요? 그것도 중독일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매일매일 한 잔씩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드셨다 하더라도 그 한 잔을 마시지 않았을 때 금단 현상이 일어난다면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포도주 한 잔을 꼭 마셔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해서 술을 많이 마셔야만 알코올 중독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매일 마시지 않았을 때 금단 현상이 일어나면 무조건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 잔이라도 꼭 마셔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중독 현상입니다. 커피 말고 커피처럼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있나요? 의외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초콜릿입니다. 이 문제가 되어지는 게 이제 아이들인데요. 엄마들이 커피를 못 마시게 해서 자제는 시켜놨는데 아이들이 초콜릿을 먹는 데 있어서는 무방비 상태라는 것입니다. 초콜릿에도 커피만큼이나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거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이들이 보통 8시, 9시만 되면 다 잠이 들었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10시, 11시까지도 깨어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낮에 움직일 때 초콜릿 과자 같은 것들을 먹었을 경우가 그런 경우입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초콜릿도 잘 통제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밖에도 우리들 매일 마시는 녹차라든지 홍차에도 카페인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하고 조금 다른 과정으로 우리 몸속에서 빨리 대사가 돼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녹차에도 홍차에도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열매는 아니고 남미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과라나라고 하는 열매가 있는데요. 이 열매 안에도 카페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에 열정의 나라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과라나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카페인을 좀 대처할 수 있는 피로회복 같은 게 있나요? 먼저 카페인을 완벽하게 대처할 수 있는 물질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버금가게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피로를 회복해주고 신진대사를 촉진해 줄 수 있는 구연산이라고 하는 물질입니다. 신맛이 나는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식초에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여름철에 지치고 힘들 때 식초를 물에 타서 드시면 음료로 나와 있는 식초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커피 대용으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커피 안에 들어있는 카페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외로 이 카페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거나 아니면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을 잘못 드실 경우도 많이 있다는 사실 잘 알게 되셨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